안녕하세요. 라디오 화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희입니다. 표인봉 씨, 네. 보통 날씨는 영하 몇 도, 영상 몇 도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의 표정도 온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지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람의 표정에도 분명히 온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그 표인봉 씨처럼 늘 웃는 분, 봄 날씨 같은 분들한테는 아주 상큼한 따뜻한 표정이 있고요. 네. 또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 날씨에 그런 싸늘한 표정도 있고요. 아, 네. 사람에 따라서. 예. 혹시 표정의 기운이 낮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연평균 온도가 한 2, 3도쯤 높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마 이분의 표정 연평균 온도는 따뜻한 봄 날씨이면 틀림없겠죠? 네. 라디오 합법여행의 길잡이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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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렇게 과찬을 해주셔서 나오면서 아주 기분 좋게 나옵니다. 네. 아유, 예. 네. 덕분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말에도 온도가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따뜻한 말인지 아니면 차가운 말인지를 본인이 금방 알아요. 내가 해놓은 말이 따뜻한 말인지 차가운 말인지. 예. 또 이제 말 자체도 그렇지만은 억양이나 분위기, 몸짓 이런 거에서 따뜻함이 묻어나는 말이 있고 쌀쌀함이 감도는 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말이 이쁜 연인이 예. 진짜 이쁜 연인이다. 그런 네. 말을 해요. 가끔 하는데 예. 이때 말이 이쁜 연인이 진짜 아름다운 연인이다 하는 이 말에 이때 이쁘다는 뜻은 그게 바로 따뜻하다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하다는 말의 본질적인 뜻은 깊은 배려.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따뜻한 얘기 나눠볼까요? 그래요. 오늘은 정말 그 슬픔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우인데 상을 당하신 분에게 위로의 말씀과 문상을 하는 그런 경우의 화법을 좀 함께 생각해 볼까 해요. 네. 네. 문상이라면 상을 당한 분을 극진히 위로해야 할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최고가 바로 이 죽음인데, 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깊은 조의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막상 또 가면 문상 가서 어떤 인사말을 해야 할지 정말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전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죽음 네. 이런 거는 뭐 슬픔이 아주 그 극한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억지로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입은 벌려서 이렇게 뭐라고 그 소리는 냈는데 사실 분명한 뜻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인사법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있어 왔어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관습에서는 이제 문상시의 고인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2번 절하고 상주에게 이제 그 절한 후에 사실은 그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물러나오는 것이 전통적으로 그런 그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상할 때 이제 말은 문상하는 사람하고 상주하고 어떤 관계인가, 나이는 어떠한가, 또 이 집안하고 평소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가 등등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오늘 또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격식이나 형식을 차린 표현보다는 따뜻하고 진지한 위로 한마디 미리 문상 전에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문상 가서 상주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 건네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아버지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친구가 너무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제가 위로해준다고 친구가 안정을 되찾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계속 울지 말라고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줬어요. 어떻게 딱히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대로 진짜 딱히 적당히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상제의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문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서의 연행은 그 사람 됨됨이를 가늠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뭐 풍속이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시류에 따라서 변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가에서는 이제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니까 특히 이제 빈소에서는 삼가하고 슬픔을 상주와 함께 나눈다 하는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이 바쁜 그 사회에서 상가에 가서 옛날 친구들, 동창들 다 만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마치 한쪽에서 보면 즐거운 동창회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러곤 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집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왔다.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지나치게 웃고 떠들고 환담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보기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빈소를 지켜주는 것은 죽은 고인이 장지로 가기 전 3일 동안을 함께 이제 마지막 가족들과 있는 상황에서 그 빈소의 쓸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네. 해소시켜주는 그런 뜻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왁자지껄 떠들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밤을 함께 지내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너무 도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동창회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된다든지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자리에서보다 상가에서의 연행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화법일 텐데요. 혹시 이런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어서 오시게. 아유, 형님, 이거 어쩌다 이런 일이. 그러게나 말이야. 평소 건강했었는데 자기만 혼자 훌쩍 하늘나라로 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그나저나 자네가 찾아와서 예. 우리 집사람도 좋아할 걸세. 평소에도 아주 온화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셨는데 형수님이 이렇게 되시다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 식사도 통 못하셨죠? 아이, 당신은 그걸 위로라고 해? 왜요? 이 상황에 밥이 너무 가겠어. 아유, 그래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안 돼요. 기운이 있어야 슬퍼도 하는 것이죠. 전 괜찮습니다. 나중에 먹으면 되죠. 아이고, 이래서 산 사람이 더 불쌍하다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러다 중초성 치러요. 아이, 당신 저기 나서지 마. 저쪽에 가 있어, 저쪽. 왜 그래요? 당신도 좀 배워봐요. 나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나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요. 아이고, 아마 당신은 나 죽으면 장례식이 뭐예요? 그 다음날로 세장가 될 거예요. 아니, 뭐야, 아이고, 참. 네. 성격이 좋으신 건지 인심이 좋으신 건지 속이 없으신 건지 죽은 사람은 기양지사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빈소에 있는 상제를 끌어내려서 굳이 밥을 먹이시는 분들 계세요. 생각해 주려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야 고맙지만 어째 위로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네요. 근데 밥이면 좀 난 거고요. 꼭 술을 권해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표현봉 씨 말처럼 생각해주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긴 하지만 조금 어딘가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들이 너무 슬픔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이걸 누군가 챙겨는 줘야 되겠지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공간 같은 데서 그렇게 좀 누군가가 해야 되겠고 공식적인 문상을 간 양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사자들의 슬픔 자체를 위로하는 것에서 감정이 자기네들 문제로 올맞아 와가지고 마지막에 나 죽으면 당신도 이럴 거야 하고 이제 화제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옮겨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상주에게 술 권하는 것 그리고 또 주는 술을 넙죽넙죽 이렇게 받아 마시는 상주 두 모습 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네. 얘기가 나온 김에요. 상가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사실 이 문상객들이 입고 오는 옷. 이 상복 차림인데 사실 검정색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은 이제 친 쪽은 흰색 옷을 입기도 하는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검정 양복을 많이 입고 갑니다. 반듯하게 입고 가는데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용식 선배께서 모친상을 당했을 때 갔더니 친구들이 이제 밤에 무도장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소식을 듣고 일하시다 말고 그냥 첫날 밤이니까 막 한 걸음에 오셨는데 달려오신 그냥 거군요. 반짝이도 입고 오시고 예. 빨간 양복 어. 뭐 근데 한 분은 그 전구가 달려 있는 그런 옷도 입고 오셨어요. 직업상. 예. 그런데 예. 뭐 다 이해를 하는 분위기고 음. 상주이신 저 이용식 선배께서는 예. 그 스위치는 꺼라. 전구불이 반짝이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시는 말을 하긴 했는데 예. 사실 이 청바지나 티셔츠 차림으로 오는 조문객도 간혹. 있거든요. 예. 그리고 네. 정말 조문 자리에서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면서 엄숙해야 할 자리이긴 한데 어머 누구야 이러면서 한 걸음에 달려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큰 소리로 아주. 네. 예. 또 뭐 이 옆에서 화투들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끌시끌하고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교수님 많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흔들었잖아 뭐 이러면서. 그래요. 예, 예. 그 일하던 장면에서 바로 달려오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주 그 딱딱한 규범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된다고 하겠지만 요즘 우리 사는 삶의 형편이 그러니까 뭐 이해를 일부는 하는 편이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보니까 그 배꼽 티를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셔츠가 다 올라가는 모습은 좀 면구스러웠어요. 그런 네. 경우는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예. 조금 챙겨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그 빈소를 밤새 지켜주는 자리에 뭐 고스톱 많이 칩니다. 어떤 예. 분들은 국민 오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빈소 자리를 너무 쓸쓸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밤을 새주고 지켜주는 게 우리에게 이제 전통적인 미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상주가 거기 가서 끼웃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문상객들 좀 돌아가고 나면은 예. 그리고 옆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뭐 이거 내라 저거 내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조금 그래요 모습이.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요즘은 이 장례식장 자체가 이제 조금씩 다르죠. 달라서 기독교식으로 하는 데는 12시가 되면은 다 그 문상객들이 돌아가 주기를 원하는 그런 영안실도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데에서 이게 뭐 이렇게 하느냐고 막 그 항의를 하고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문상객들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저게 아니라고 해서. 네. 상가에서 주관하는 그 방식과 절차대로 잘 따라가 주는 것이 그렇죠. 제대로 문상하는 도리죠. 네. 그리고 그것도 그 조문하는 방식을 고인이 믿고 있던 종교의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그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장례식장에서는 대체로 그런 의식에 순응하고 따라주는 것이 그게 좀 성숙한 문상의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치를 때는 이렇게 이제 융통성이 좀 있겠지만 그 병원, 영안실에서 치를 경우에는 음식 반입이 금지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문상 오신 분들이 불쾌감을 드러내서 고성이 오가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좀 우리가 이제 변한다는 걸 알고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빈소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야단하시는 네. 분들이 있고 또 집안에 이렇게 이제 5촌 아저씨, 7촌 아저씨 되는 분들이 와서 이 장례와 관계된 절차가 뭐가 잘못되면은 막 심하게 야단치고 그런 경우들이 네네. 있어요. 옛날 예법을 이렇게 이제 규범으로 강조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권유해보고 지금 진행하는데 맞지 않으면은 따라가 주는 것이 상가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주 그릇된 거, 아주 잘못된 거, 아주 그 집안 전통에 안 맞는 것들은 상주를 불러서 이렇게 좀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장면들은 다른 분들에게 좀 결례가 되죠. 그렇죠. 예. 좋은 화법이 아니죠. 예. 예.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이 밖에도 어떤 위로의 화법이 있을까요? 뭐 창졸간에 당하신 일이라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는 가정백과 의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문구인데 네. 막상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좀 부자연스러워요. 예. 부자연스럽고 흔히 이제 그우리가 문자로 사는 것 중에 친상을 당했을 때 효로서 효를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자네가 너무 상심해하면은 효도한다고 너무 부모님 돌아가신 거 효도한다고 상심해하면은 그게 오히려 돌아가신 분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게 오히려 불효다. 그래서 효도한답시고 효도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써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편하게 풀면은 자네 이렇게 슬퍼하는 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원하는 거 아닐 거야. 너무 상하지 말게. 이런 정도가 좋겠죠. 네. 네.
상주를 위로할 때요. 이 살아생전에 고인의 공덕을 기리는 것도 필요합니까? 아,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 거죠.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인사를 조금 폭넓게 하다 보면 흔히 상주만 뭐라고 자꾸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래 돌아가신 분이 이런 공덕이 계셨지, 이런 훌륭한 인품이셨지 하고 짚어주는 것 자체가 상주에 대한 혹은 상가에 대한 좋은 인사예요. 그래서 그 상가 자체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인격과 품성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인사가 곁들여지면은 정말 좋습니다. 예. 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정말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오랜 투병 기간을 거쳐서 이 운명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상주에게 좀 위로 화법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그 고인도 돌아가신 분도 고생을 했고 간병하는 가족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그 하늘나라에서 참 편안히 쉬실 겁니다. 함께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 네. 오랜 간병 모시느라고 참 노고 많으셨어요. 그 효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위로도 아주 좋은 위로가 되겠죠.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고로 갑작스레 운명을 한 경우에, 네. 그죠? 문상객들이 와서,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 현장은 좀 샅샅이 본 거야? 아니, 가해자는 뭐라 그래? 맞아요. 이렇게 사고 과정을 언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상주에게는 글쎄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일 텐데. 기억으로는 그렇지만은 또 뭐 짚어야 할 사건일 때는 언젠가 상주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필요는 하겠죠. 다만 네. 빈소에서 검은자를 막 큰 소리로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아요. 네. 장례 치르고 난 뒤에 혹은 그 다음에 빈소 장소라 하더라도 아주 긴급하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면은 상주를 다른 그 별도 공간으로 불러내서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아니 그 빈소 자리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고 분위기도 이제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유족들이 그 슬픔에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쓰러워서라도 곁에 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건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본인은 이제 배려 때문에 그러는데 말을 건네는 사람은 사실 상주는 무수히 많은 문상객들로부터 이제 그런 그 가볍게 말 거는 거 장지는 어딥니까? 뭐 네.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상주들은 다 왔습니까? 또 뭐 등등의 말들은 무수히 많이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색을 살펴서 상주가 편할 수 있도록 상주가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위로 대상에 따라서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나 혹은 남편, 아내가 운명한 경우 좀 상황을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아까 이제 효로서 효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런 좋은 인사가 있겠고 네. 남편 아내 배필이 죽었을 경우에는 참 이것도 딱한 경우인데 하여튼 너무 상심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인사가 좋겠고 자녀가 죽었을 때가 이게 제일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아픔이라고 그랬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녀석 참 불효한 녀석입니다. 이런 정도의 인사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빈소하고 장지, 사무제 등이 장소가 변할 때마다 화법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장지에서는 유택이 참 좋다, 묘자리가 참 좋다, 뭐 잘 모르더라도 꼭 예.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인사가 좋은 인사가 되겠고, 그렇겠네요. 이제는 편히 쉬시게 됐다 그런 예. 인사가 좋겠고, 사무제 마치고 올 때는 상주 고생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꼭 좀 넣어주는 게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상과 관련한 위로 화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이제 위로의 시리즈를 일단 여기서 좀 끝내고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성인 군자가 아니니까 네. 남들하고 다툼도 있게 되고 갈등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 해결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네. 잘못도 의사소통이 되면 아주 고약한 관계가 돼서 피곤하게 되는데 네.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의 기술들을 좀 살펴볼까 이걸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화법 여행 여러분 가까이에 있죠? www.ebs.co.kr에서 라디오 화법 여행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게시판에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을 올려주시고요. 네. Q&A에서는 화법과 관련된 궁금한 점들을 사연 신청란에는 생활 속에 겪은 말 때문에 울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화법 여행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